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일 오후 5시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날짜를 또 늦췄습니다.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10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하여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기일 재지정 요청은 윤석열 총장 쪽에서 한 겁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이 절차상 위법하다,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징계법은 징계위 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일로 연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4일로 잡은 것이 벌써 이게 위법하다는 이 자백입니다. 이 일이 원래 잡혀 있었는데 왜 못했느냐 하면은 법무차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인데 못하겠다 해가지고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일로 연기를 했는데, 사실상 4일로 연기한 것도 이게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위법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일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법무부가 사생활 침해와 위원회 활동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을 요청한 이유는 자신에 대한 감찰,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미리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서 명단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징계위 운영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재인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용구 법무차관이 급거 내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는데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계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건의 주요 당사자의 변호인을 맡은 사람이 윤석열 씨를 징계하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전 언론이 들고 일어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후퇴를 하고,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4일 회의를 10일로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2일 열렸든지 어제 열렸겠죠. 그렇게 열리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따져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10일로 연기된 겁니다. 따져보니까 이게 일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합니다. 무언가 쫓기는 듯이 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그것은 일각에서 월성 원자로 1호기 이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이다. 그걸 막기 위해서 서둘러 이렇게 한다. 이유가 있는 게, 어제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산자부 관계 직원, 국장, 과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영장이 법원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정권으로부터
정권으로서는 이 탈원전 정책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원을 거쳐서 검찰의 수사가 그 칼날이 향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조급증이 바로 이런 무리한 절차 그리고 무리한 직무정지 이유 제시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일단 숨고르기가 어떤 의미를 갖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지겠느냐 하는 것이 10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법무장관이 주도로 결정되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거의 틀림없이 직무정지나 해임이나 아주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 확실합니다. 중징계가. 그런데 여론이 그동안에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이유가 다 부당하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가깝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종의 이 판례가 하나 생긴 셈입니다. 그 이유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똑같은 이유로 해가지고 또 징계를 한다 하면은 나중에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또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추미애 씨의 이 난동의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고, 연동돼 가지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폭락을 하고 있는 이런 사태 속에서 내일 징계위를 연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검찰 전체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평검사, 부장검사, 지검장, 고검장, 대검차장 그리고 총장까지 일치 단결 해가지고 추미애의 이 조치는 직권남용이다.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발하고 있는 걸 종합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추미애도 자신이 좀 없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여론 동향을 이 정권이 주시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고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갤럽 조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주간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입니다. 아무리 정권이 강하게 보이지만은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말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 정권이 사람을 아무나 불러가지고 불법 연행하고 감옥에 넣고 고문을 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비밀경찰이 없는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날 때 그것을 권력의 힘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적당한 수준의 용기 그리고 부지런하기만 하면은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여론의 힘으로, 선거의 힘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는 자유가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자유를 잃은 다음에 자유를 다시 찾으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야죠. 감사합니다.